안녕하세요. 수박겉핥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도 특별한 애정이 담긴 기록, 위공자열전을 통해 전국시대의 전설적인 영웅, 신능군 위무기의 삶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이상적인 리더란 무엇인지 그의 기록을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영상은 총 4장으로 구성했습니다. 1장에서는 신능군의 인품과 인재 등용, 2장에서는 그의 인생을 바꾼 조나라 구출 작전, 3장에서는 그의 삶에서 유래한 고사성어, 마지막 4장에서는 영웅의 비극적인 존말과 사마천의 역사적 평가를 다루겠습니다. 제1장, 덕의 구현입니다. 신능군의 인격과 그의 곁으로 현자들이 운집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신능군의 본명은 위무기로 위나라 안희왕의 이복 동생입니다. 그는 천성적으로 인자하고 겸손하여 신분에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선비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사마천은 다른 영웅들의 열전은 봉읍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지만 유독 그에게만은 위공자라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이는 역사가로서 사마천이 가졌던 특별한 존경심의 표현이자 그가 이상적인 인물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그의 명성은 단순한 인격적 품성을 넘어 강력한 정치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래에는 3,000명이 넘는 식객이 모여들었고 신능군의 이름 석자만으로도 주변 제후국들이 10여 년간 감히 위나라를 침범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모은 인재들은 사실상 왕의 조정에 필적하는 또 하나의 권력 중심이었습니다. 당시 위나라는 천하의 중심인 대량을 근거지로 모든 제후국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사방이 적인 지리적 위기 속에서 신능군의 덕망은 나라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벽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인재의 마음을 얻는 것이 곧 천하를 얻는 길임을 그는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의 인재 등용 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70세의 문지기 노인 후영을 영입하는 과정입니다. 신능군은 후영을 위해 직접 수레를 몰았고 수레의 상석인 왼쪽 자리를 비워둔 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시장통의 구경거리 속에서도 그는 조금의 싫은 내색 없이 노인을 예우했습니다. 훗날 후영은 고백합니다. 나의 무례함을 통해 공자의 겸손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여 공자의 이름을 세상에 세워주려 했소. 이 사건은 신능군의 존중이 거칠애가 아닌 진심임을 만천하에 알린 고도의 정치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후영의 추천으로 만난 백정주애 역시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신능군은 여러 차례 무시당하면서도 끈기 있게 주애를 찾아갔습니다. 사회적 체면보다 인물의 본질적 가치를 우선시한 이 투자는 훗날 결정적인 순간에 거대한 결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유능함은 때로 독이 됩니다. 바둑을 두던 중 신능군이 식객의 정보망을 통해 조나라의 동태를 미리 파악하자 안희왕은 동생을 대견해 하는 대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주의 시기심이라는 이 비극의 씨앗은 훗날 그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제2장, 정의의 궁극적 시험입니다. 병부를 훔쳐 조나라를 구한 절부구조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진나라가 조나라 수도 한단을 포위하자 위나라는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하지만 안희왕은 진나라의 협박에 겁을 먹고 국경에서 군대를 멈췄습니다. 이는 지도자로서의 정치적 마비 상태였고 신능군은 국가의 공식 정책과 도덕적 의무 사이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신능군은 식객들만이라도 이끌고 자살 돌격을 하려 했습니다. 누이와 동맹국을 저버리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는 신념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는 전략 없는 만용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후영이 나타나 꾸짖습니다. 그런 행위는 굶주린 호랑이에게 고기를 던져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이죠. 그는 대신 왕의 총애를 받는 여의를 통해 병부를 훔쳐올 것을 제안합니다. 더 큰 의를 위해 법과 질서를 기만하는 권도의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왕의 침실에서 병부를 훔치는 일은 목숨을 건 위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과거 신능군이 자신의 아버지 원수를 갚아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보은의 마음이 국가적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병부를 가져갔지만 장군 진비가 의심하며 지휘권 인계를 거부했습니다. 그 순간 백정주애가 소매 속에서 40근짜리 철퇴를 꺼내 진비를 살해했습니다.
신능군은 동맹국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조국을 상대로 반역을 저지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지휘권을 장악한 신능군은 군대를 재편성하여 부모를 봉양해야 할 외아들이나 부자가 함께 복무 중인 경우 등을 집으로 돌려보내 8만의 정예 병력을 확보하고 이 정예군으로 진나라를 격파하고 한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왕명을 어긴 죄로 위나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고 10년간의 긴 조나라 망명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웅적 승리가 개인에게는 비극적 망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제3장 전설의 어휘입니다. 신능군의 삶에서 유래하여 오늘날까지 쓰이는 고사성어들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그의 삶은 세 가지 성어로 응축됩니다. 비상수단을 써서 대의를 이룬 절부구조는 상황에 따른 윤리적 판단인 권도를, 인재를 향한 최고의 존중, 허좌이되는 리더의 겸양을, 그리고 전략 없는 무모함을 경계하는 육투네오는 진정한 용기와 만용을 구분하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이 성어들은 오늘날 리더십의 핵심 덕목과도 일치합니다. 마지막 제4장, 영웅의 비극적 궤적입니다. 마지막 영광 뒤에 숨겨진 씁쓸한 몰락과 사마천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위나라가 진나라에 의해 멸망할 위기에 처하자 안희왕은 결국 동생을 다시 부릅니다. 복귀한 신능군은 5개국 연합군을 이끌고 진나라 군대를 대파하며 함곡관까지 추격합니다. 이는 전국시대 말기 진나라를 상대로 거둔 마지막 대승이었습니다. 진나라는 무력 대신 음모를 택했습니다. 황금을 풀어 신능군이 왕위를 찬탈하려 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죠. 시기심에 눈이 멀어있던 안희왕은 이 이간책에 쉽게 넘어가 동생의 병권을 박탈했습니다. 영웅은 적군이 아닌 내부의 불신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정치적으로 거세된 신능군은 4년간 술과 여자에 빠져 지내다 우라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안희왕 역시 같은 해에 사망했고 신능군이 사라진 지 18년 만에 위나라는 진나라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사마천은 신능군의 은퇴와 위나라의 멸망을 나란히 배치하며 강력한 판결을 내립니다. 재능을 두려워하고 내치는 국가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전국시대의 멸망은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도자들이 내부의 불신과 질투를 극복하지 못한 구조적 실패 때문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신능군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영웅담을 넘어 조직의 신뢰와 인재 활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혈통보다 현명함과 덕을 우선시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금까지 수박겉핥기 채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